64세 농협직원 오정래, 노후 자금보다 더 무서웠던 무료한 하루와의 싸움.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노후 자금은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다들 숫자에 집중하죠. 연금은 얼마고, 적금은 얼마고, 집은 있고, 대출은 없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요. 통장 잔고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바로 하루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침,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월요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 오후. 돈은 계산이 되지만 무료한 하루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64세 농협직원 오정래 씨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창구에서 고객을 맡고 지역 어르신들 이름을 외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죠. 그런데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제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지?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었지만 그 질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은퇴 준비라는 건 단순히 돈 준비가 아니에요. 돈은 기본이고요. 그 위에 얹혀야 할 게 있습니다. 관계, 역할, 그리고 의미. 이 세 가지가 빠지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너무 길어서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요. 제가 만났던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오정래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2달 동안은 좋았대요. 밀린 드라마도 보고 손주도 보고 늦잠도 자고.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작은 변화였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금융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주고 통장관리법을 설명해주는 일이었죠. 돈은 안 받지만 다시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느낌이 생겼다고 해요. 그때 오정래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연금은 통장에 꽂히는데 보람은 가슴에 꽂히더라. 은퇴 후 삶에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62세에 퇴직한 중소기업 부장 김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금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부동산, 연금, 보험까지. 계산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였어요. 회사에서는 늘 중심이었는데 집에서는 하루 종일 아내와 마주 앉아 있어야 했죠.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간섭해?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집에 있어?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낀 거죠. 결국 김 씨는 동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는데 한 달쯤 지나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땀 흘리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회사 밖에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는 말했어요. 돈은 준비했는데 나를 준비하지 못했더라. 은퇴 준비는 나라는 사람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65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이영숙 씨입니다. 이분은 오히려 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퇴직 전부터 하루 시간표를 연습했습니다. 월요일은 도서관, 화요일은 손주 돌봄, 수요일은 요가, 목요일은 글쓰기 모임, 금요일은 친구 만남. 미리 루틴을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교사는 아니지만 배우는 사람은 계속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이 사례는 보여줘요.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통장 잔고보다 시간표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가 은퇴를 이야기할 때 흔히 노후 3층 구조 같은 말을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세 가지를 더 얹고 싶어요. 첫째, 하루 구조. 둘째, 관계 구조. 셋째, 의미 구조입니다. 하루 구조는 말 그대로 시간의 설계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시간을 관리해줬어요. 출근, 회의, 점심, 퇴근. 그런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통째로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축복이자 부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만들고 배움의 시간을 넣고 몸을 쓰는 활동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 계획 없는 자유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관계 구조는 더 중요합니다.
직장은 자동으로 관계를 만들어줬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학습 모임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니까요. 마지막으로 의미 구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봉사자가 되고, 누군가는 학생이 되고, 누군가는 취미 생활자가 됩니다. 중요한 건 타이틀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오정래 씨는 요즘도 바쁩니다.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 가고 1번은 손주를 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누가 보면 평범한 하루지만 본인은 말합니다. 이제는 무료하지 않아. 오늘이 기다려져. 그 말 속에는 큰 깨달음이 담겨 있어요. 노후 자금은 삶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의미는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면 통장만 들여다보지 말고 달력도 한번 펼쳐보세요. 은퇴 후 첫 달, 첫 주, 첫 월요일에 무엇을 할지 써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 아닐까요? 결국 노후는 돈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료한 하루와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만나고, 다시 역할을 찾는 것. 오정래 씨처럼요. 그렇게 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3가지 구조, 즉 하루 구조관계 구조의미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마음가짐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소득 수준보다 역할 상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인간은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에는 역할이론롤 시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직장에서의 과장, 부장, 창구 책임자 같은 직함은 단순한 명함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아의 일부였던 겁니다. 은퇴는 그 역할을 한 번에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역할을 잃으면 자존감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러 노년 심리 연구에서 퇴직 직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역할 상실이 꼽힙니다. 오정래 씨가 퇴직 후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지? 라고 느꼈던 감정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우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의 뇌는 쓸모있음을 통해 보상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무료함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무료함은 가볍게 들리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꽤 중요한 상태입니다.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 목표 달성, 사회적 인정 등을 경험할 때 분비되죠. 이 도파민은 동기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성취 경험 감소. 이 3가지가 겹치면서 도파민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무기력, 의욕 저하, 집중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운이 없다, 의욕이 안 난다는 상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구조가 중요합니다. 계획된 활동, 운동, 학습, 봉사,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김성호 씨가 등산 동호회에 나가면서 표정이 달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신체 활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키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은 옥시토신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근거입니다. 밖에 좀 나가보세요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이유죠. 3. 관계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 넘게 이어진 장기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높입니다.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일 보던 동료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니까요. 문제는 그 공백을 채우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주 1회 정기 모임 만들기, 배우자와 각자의 활동 영역 유지하기, 세대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4. 의미는 수명을 늘립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삶의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은 건강관리 행동을 더 잘 유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영숙 씨가 나는 배우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한 건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서사를 부여한 겁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와 나는 이제 이 막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몸의 반응부터 다릅니다. 5. 그래서 은퇴 준비는 전환 설계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재정 설계는 하지만 정체성 설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간 설계 은퇴 후 1년간의 주간 시간표를 미리 그려보기. 관계 설계 최소 3개의 지속 가능한 모임 확보하기. 역할 설계 돈을 받든 받지 않든 기여하는 활동 하나 만들기. 성장 설계 배우거나 도전할 영역 정하기. 이 4가지가 갖춰질 때 무료한 하루는 힘을 잃습니다. 오정래 씨가 요즘 말합니다. 돈 걱정은 예전에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좋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할 게 없다. 그 순간부터 하루가 무너지고 관계가 줄고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일을 할 수 있다. 같은 은퇴지만 전혀 다른 시작입니다. 결국 노후는 자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돈은 필요 조건이고 의미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료한 하루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통장이 아니라 일상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2030년짜리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